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요 정도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투자법에 대해서 금액별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그때도 댓글에 요청이 있었었죠. 예, 1억, 2억대 이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투자법을 좀 얘기해 달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1, 2,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1억, 2억을 가지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저는요 1억, 2억이 굳이 있기 때문에 1, 2, 3천만 원이 진행하는 투자법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소액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제가 권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고액, 그 정도의 어떤 고액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고도 더 빠른 방법들이 널렸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하면서 단계를 밟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억, 2억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항상 소액으로 할 때나 고액으로 할 때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 보증금 미상 물건, 당해세 조세 알아내고 들어가는 물건, 요런 거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요. 자, 그 외에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해서 낙찰받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자, 사실 종목별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 관심이 다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공장, 창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가능하고요. 상가도 가능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안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말씀드리기가 이게 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요 세 가지가 훨씬 돈이 돼요. 물건만 잘 고르면 굉장히 돈이 더 많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서도 눈이 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종부세를 좀 내보다 보면 주택을 막 소유하는 바람에 삿대고 pot대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남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다른 쪽 종목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쯤에는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배제하고, 그러면 주택 쪽을 봐야 되는데, 그죠? 기왕이면 자 1억, 2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대출 끼고 한다 해도 뭐 한 3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이런 물건들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몇 천만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물론 권리적으로 까다로운 물건은 몇 천만 원 이익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물건들일 가망성이 많고 대부분 또 한 80%는 특별히 문제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몇 천만 원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버는데요. 기왕에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벌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금액대에 있는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 금액대면 관심이 없을 법한 빌라, 그것도 서울의 빌라를 공략해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그 정도 금액대의 빌라라면은 사실 입지가 좀 좋은 곳일 거예요. 예, 평수도 좀 넓고, 그런 물건들은 혹시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재개발이 꼭 아니어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것도 적을 수가 있고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예,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어때요? 조금 2번 정도 유찰돼야지 낙찰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몇 천만 원 정도는 단타를 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고 빌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근데 항상 그랬어요. 누구나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빌라도 거래가 잘 됩니다. 내가 조건만 낮추고, 그리고 개중에도 입지가 좋은 곳들에 있는 것들은 활발합니다. 역에서 가깝다든지 학원가라든지 학군이 좋은 곳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곳들은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빌라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1, 2억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1, 2억을 내가 끌어모은 거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죠? 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끌어모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엑시트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출구 전략을. 왜냐면 이게 지금 묶이는 돈이 크잖아요. 잘못 묶이게 되면 이것도 2년 동안 3년 동안 어찌저찌 하지 못하고 잘못 묶인 상태로 그럼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없고 내 돈은 묶여있고 그러면 2, 3년이라는 세월을 잘못하면 뒤로 보내는 내가 이제 머무르는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투자금이 뭐 1, 2억을 뚝딱 뭐 사업이 여러분들 잘 되셔가지고 뭐 연봉이 높으셔가지고 막 1년에 5천만 원씩 1억씩 막 모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가 제일 안 되냐면 출구 전략에 대한 조사를 진짜 꼼꼼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아유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묶여가지고 그 다음 걸 하고 싶어도 이제 수중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찌저찌 못하는 경우를 이따금씩 보거든요. 초보자들이 특히 이렇게 전문가랑 상의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뭐 유튜브 보고 공부한다든가 책 보고 공부해서 입찰 들어가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올해 24년도 올해가 최고의 그 어느 때보다도 경매로 매입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 묶여가지고 이게 지금 다음 투자가 안 돼버리면 이게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머니맥경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 흐름이 끊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일단 어떤 금액별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경험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 3년 묶이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뭐 아파트, 빌라 뭐 그런 것들 괜찮고 자,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지분 물건인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지분 물건은 경쟁률이 셉니다. 10몇 명 들어올 때도 뭐 있고요. 보통 8명, 6명은 막 들어와요.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요, 괜찮은 물건인데 지분이잖아요? 그게 1억대, 2억대 물건이죠? 그러면은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별로 안 들어와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지분이 대출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진짜로 지분이 대출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걸 현찰이 다 있어야지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경쟁률이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단독 낙찰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알아보면은 대출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물건이면은 별로 많이 안 알아봐도 대출이 나와요. 지분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로 야 정말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그 정도 자금이 없으면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 시장만의 블루오션이에요. 우리가 지분을 어떻게 일반 거래로 매입합니까? 경매, 공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시장이 또 블루오션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경매기 때문에 그러네. 왜냐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면 굉장히 지분으로 대출 안 되는 물건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여기 오늘도 당연히 어김없이 바따구따님께서 나오셨지만 지금 우리 바따구따님은 방향성을 바꿔서 이제 농지연금 쪽으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따구 따님 같은 경우는 상가로 굉장히 빛을 보신 분이에요. 뭐 지금 월세 받는 것도 계시고 또 지금 매입해가지고 단타 쳐서 계속 지금 수익화하는 물건도 있고요. 이미 첫 번째 물건을 상가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벌써 단타 쳐가지고 6개월 만에 단타 쳐가지고 2억을 벌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때 투자됐던 돈이 1억이었나요? 1억 좀 넘었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별로 와닿지는 않죠? 네, 앞서서 제가 우리 바따구 따님
물건을 상세하게 또 아침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가도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초보 때는 상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되는 상가 요거는 일단 무조건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 상가는 검증이 덜 됐잖아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분양하는 상가도 요건 돈 되겠다, 요건 돈 안 되겠다, 여기는 길목이 좋다, 여긴 길목이 안 좋다,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초보 때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끝물 잡은,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물건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분양하는 상가를 보는 안목은 그걸 매번 분양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은 제일 좋은 물건을 본인들이 다 매입을 했거나 가족들한테 연결이 되어졌거나 이미 그런 물건은 제일 좋은 물건들은 다 빠졌다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양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는 베스트 물건은 다 빠지고 굉장히 만약에 진짜로 지어졌을 때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는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그 상권이 자리 잡는 데는 3년에서 4년은 걸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공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멘탈이 돼 있다면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놔둬도 돈은 되는 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양상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매, 공매로 나온 건 왜 괜찮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미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조사를 해보면 이건 좋다 나쁘다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좋으면 좋은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사기당할 일이 없고 나쁘면 나쁜 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나온 경매, 공매 물건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경매로 공매로 매입하는 것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수의 영역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올라와 계시다. 아니면 고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분양하는 상가도 괜찮은 게 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경기도 광주에 사는 회원님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전동 쪽에 상가가 나왔어. 네, 분양상가가 나왔는데 마지막 층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층이 어디랑 계약을 맺었대. 골프 연습장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월세 확실하게 나오는 거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 시세 상승은 없을 텐데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쪽에서 골프 한다 해도 이게 매출이 딱 요 정도 한계가 마지노선이 있고 월세를 더 올려받기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 한 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걸 다 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요거 이자 내고도 요걸 하기에는 감당이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저금리라 괜찮은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이자 주고도 남는 돈이 뭐 한 150에서 70으로 60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8, 90부터 못 팔아요.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제가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가요? 그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웬돈이 어떡하죠? 저 계약금 넣고 이미 1차 넣고 2차 넣었는데 어떡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왜 결정하고 물어봐? 결정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예?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거 들어오지도 않았어, 골프장.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상가들 막 공사할 때 보면은 막 그 현수 막 크게 걸려있죠. 뭐라 그래요? 스타벅스 입점 확정, 병원 입점 확정, 외과 입점 확정, 정형외과. 근데 이거 입점한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나중에 뚜껑 열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그냥 계약을 파기했는데 어떡해요. 우리 보고 어떡해요. 여러분도 뭐 이거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고 홀라당 그거 이렇게 막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잠깐만 이런 금액별 투자법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졌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 그러니까 투자할 게 또 왜냐면 또 상가라 그랬더니 또 뽀로록 상가만 보고 또 이렇게 하실까봐 그래. 그죠? 상가도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한 2억짜리 물건이 상권이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막 5천까지도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거 낙찰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장사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에? 상권이 살아있지는 않아도 그 아파트에 사람들은 다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상가가 다 분양이 안 돼서 형성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주술 만한 물건도 있다는 거죠. 오, 괜찮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상가, 공장은 또 어떻습니까? 공장으로 넘어와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야, 여러분, 어저께 공장 낙찰된 거 봤어요? 화성에 공장 낙찰됐는데 18명 들어왔어요, 18명. 에? 여러분, 화성 공장 지금 낙찰된 18명. 자, 지금 살 때라니까요? 왜 지금 살 때일까요? 자, 지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저번에 그 뉴스, 며칠 전에 뉴스 보셔서 알죠?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뒤졌다잖아요. 경제성장률 일본이 1.5% 찍었고 작년에 우리가 0.9% 찍었대. 물론 올해 다시 이긴다고는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만큼 힘들다니까요. 뭐 반도체 쪽이나 이제 수출이 이제 그래도 뭐 반도체도 잠깐 힘들었잖아요. 그런 쪽이나 이제 활발한 거지. 전기, 뭐 전자, 예, 배터리 이런 쪽이 활발한 거지. 사실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출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매달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다들 2천만 원씩 내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2천만 원씩 내게 된 상황이 힘들어 안 힘들어?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까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공장을 더 확장하거나 늘리거나 더 뭘 빌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산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거래는 안 돼요. 거래는 안 되고, 그리고 거래한다 해도 내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줄여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거래되는 이슈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내면서 또 하나 산다? 이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모든 시장 분위기가 공장 쪽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18명이 들어왔는데도 18명이 높은 가격을 안 썼어. 네. 왜요? 아니 지금 공장 매물이 많으니까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최초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기가 경기도 중에 화성시를 유일하게 작년 1년 동안이었죠. 올해 1월 1일까지였는데요. 거기가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구획 정리를 했어요. 구획 정리를 왜 했냐면 너무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여기도 공장, 저기도 창고, 저기도 공장. 이 화성이 동탄 쪽, 동쪽의 화성은 그래도 이제 뭐 큰 기업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주거지 밀집촌 동탄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서쪽은 너무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뭐 공장이 모자르니까 자꾸 땅 파가지고 공장 짓고 창고 짓고 땅 파가지고 뭐하고 자꾸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난개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공장 설립 가능 지역, 여기는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조금 구획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권 내에서 이런 거를 더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이제 이게 분리가 나뉠 거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보다 더 축소됐죠. 그러면 이미 기존의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의 가치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 공장 창고는 또 한바탕 상승의 기류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1, 2억 갖고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예요.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빌라 오르겠죠? 오르긴 오르는데요. 예. 뭐 조금씩 오르거나 뭐 보합에서 약간 좋아지거나 떨어지진 않거나 뭐 요 정도의 개념이라면 창고 공장은 반드시 쭉쭉쭉 횡보하게 될 거예요. 쭉쭉쭉 상향하게 될 거예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7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문재인 정권 초기로 돌아가자고요. 7, 8년 전으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주택의 가격 얼마 올랐어요? 많이 올라봐야 2배 올랐어요. 많이 뭐 한 170%? 150%? 왜냐면 한바탕 올랐다가 조정받았잖아요. 많이 올라봐야 2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근데요, 여러분 8년 동안 만약에 토지를 사주셨다면, 공장 창고를 사주셨다면 10배 넘게 오른 것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거죠. 통계를 가지고 주택은 5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 50년 동안 300배가 올랐고 토지는
3030배가 올랐다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토지, 공장, 창고가 어마어마한 기회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세요. 토지, 공장, 창고. 그러니까 공장, 창고가 뭘 투자한 거예요? 공장, 창고를 투자한 거예요? 토지를 투자한 거잖아요. 보통 뭐 한 200평인데 300평이고 아무리 작아도 토지를 투자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단타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득하니 5년, 10년 정도 내가 보유할 생각 해야 돼요. 근데 주택은 어때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종부세 내야 돼. 종부세. 아유, 종부세까지 왜 내? 그럼 과연 차떼거부 때문에 얼마나 남는 거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미만 보다가 1, 2억 정도 투자금 갖고 계시면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 하시면은 조금 더 공부해야 돼. 굿모닝 경매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결론은 버킹엄인데요. 여러분, 1, 2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라면 사실 방향을 바꿀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멈춰있지 말고 오늘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진짜 좋은 투자 방향이긴 한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지만 1, 2억이다 생각하고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들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자, 다된다님 매일 보지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멘토님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는 하루 되세요.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홍신이 와 토지 저 관심 많아요. 네. 아이가세님 공장 거래 절벽.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차라리 단타 안 하는 게 더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잖아요. 왜 팔아요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네. 네. 맨땅님 경주 모텔은 어땠나요? 매입하셨어요? 아니요. 충분히 더 조사를 해야죠. 시세 조사가 생명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또 다른 지역의 모텔, 호텔을 또 조사하러 갑니다. 예, 오후에 상담 일정을 다 마치고 가서 내일 아침에는 아마 그 현지에서 제가 하루 묵은 다음에 그 현지에서 아침 방송을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랑 카메라랑 다 가져가니까요. 여러분들 또 황당하죠? 예, 하여간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제가 시세 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굿모닝 경매 방송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항상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맨땅님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요런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피오리따님 119일차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마스터김님 오늘도 멘토님 덕분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뚜뚜밥주기님 오늘도 감사드려요. 이순일님 네 공장 너무 좋네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재봉님 연금 받을 수 있는 땅 그렇죠. 연금 받을 수 있는 땅도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참 어저께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어저께 제가 청담동에서 옛날에 그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그 포원 퍼스널 그 트레이닝 그게 제가 한 7년 했단 말이에요. 7년.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세요. 그때 옆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가 망하면서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우리 센터로 많이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트레이너 진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쭉 데리고 저희 센터로 이제 오면서 2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반갑더라고. 이게 뭐예요? 17년 만인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어떻게, 이쪽 길로 가셔가지고, 와, 근데, 그래가지고 막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유, 사장님, 그때 참 암울하셨었는데, 야, 완전히 바뀌셨네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떤 거요? 그랬더니, 아우, 그때 사장님이 맨날 나 잠도 못 잤다. 어저께도 일하고 왔다, 밤에. 그리고 밥도 못 먹었다. 라면 하나 먹었다.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와, 제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예? 야, 내가, 참, 예,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지금 또 버텨야 돼서 또 어떻게 힘드실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야, 전 진짜 그때 그 김영윤 우리 저기 진짜 트레이너 진 선생님하고 어제 통화하니까 느낀 건데 그때 제가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게 확 쓰러져 봤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쇼크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본 적까지 아직 안 왔다면 예, 그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예, 여러분 먼 훗날 먼 훗날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좋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생각하시고가 아니고 그게 정답이에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습이 어디 있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뒤처질 거예요? 뒤처지지 마세요. 그냥 이 길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제적 자유로 갑니다. 고민할 게 있나요? 계속 책만 볼 거예요? 계속 유튜브만 볼 거냐고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뭐 아까 인사하다가 갑자기 우리 그 트레이너 진 선생님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트레이너 진 선생님도 되게 아주 훌륭하게 많이 성장하셨어요. 뭐 한남동에도 지금 PT샵이 있고 반포에도 있고 뭐 한 세 군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사장님 해보니까 확실히 이 부동산 재테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이 사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어쨌든 예, 너무 길어졌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예 그러니까 좋은 영향 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